전기는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당장 탈탄소화를 진행도 급하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원자력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막 늘릴 수도 없는 이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 분야에서 가장 정치적인 게 에너지 분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정치적인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호의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자력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해리슨 진영이라든지 트럼프 진영이라든지 둘 다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이야기를 해보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쟁주인 펜실베니아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펜실베니아가 어떤 곳이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홀텍이라는 미국 원자력 기업이 있습니다. 그 홀텍이 어떤 기업이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최초로 재가동하는 팰리세이드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미시간주에 있는데 이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랑 해리슨 부통령도 여기 가서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면서 원자력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다. 특히 이런 청정 에너지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가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15억 달러 투자도 미국 정부가 진행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펜실베니아를 방문을 해서 여기 펜실베니아 근처에 있는 여러 제조 공장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에너지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꼽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상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검토 작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미국 정부에서 냈었던 자료인데요. 제 그래프 두 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늘리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50년에 원자력 발전소로 이제 전체적으로 200기가와트를 만드는 게 미국 정부의 목표인데요. 이거를 2030년부터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을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다시 했었을 때는 1년에 13기가와트 정도씩 늘려주면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미국 정부가 5년 더 늦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총 목표 200기가와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매년 20기가와트 이상을 더 늘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런 그래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뭐 첨단 SMR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가동 중단했었던 원전들을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단되어 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아무런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걸 다시 사용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겁니다. 사실 지금 바이든 정권 하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어떤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천연가스 개념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기는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당장 탈탄소화를 진행도 급하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게 바로 원자력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요. 순수하게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 기존에 닫았던 대형 원전을 이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거를 이제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SMR 역시 기존에 닫았던 이런 대형 원전 안에다가 다시 세우는 것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손정선 깔기, 송전선, 변압, 여러 가지 발전 허가 문제 이런 것들이 신규 발전소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기존 발전소를 이용하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할 경우에는 예전에 이용을 했었던 이런 기존의 인프라들을 많이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중축을 하는 거, 이제 용량을 더 높이는 거는 대형 원전을 추가로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SMR을 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다시 또 하나의 큰 원자력 컴플렉스 단지가 이제 형성이 돼서 첨단 산업에서 이제 필요했던 막대한 이런 청정 에너지를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경제적인가를 미국 정부에서 만든 표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지역 단위에서 얼마만큼 이런 경제 집중 효과가 있는가, 그 있는 효과가 딱 4가지 에너지원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유 산업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해당 지역의 경제적 효과가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건설을 할 때, 그리고 그거를 유지, 보수할 때 아무래도 인력이 계속해서 필요한 만큼 어찌됐건 발전소 자체도 혐오 시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혐오 시설, 이런 인프라 시설을 그 지역에서 가져온 거에 대한 경제적인 보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기가와트당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게 엄청 많은 걸로 분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무래도 국민들을 많이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미국 주식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바로 AI주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첨단 관련 기술주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AI 산업이 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그거를 이용을 하려면 전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의 급증은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전력을 안정적으로 쭉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때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바로 원자력이 주목받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전기가 얼마나 더 비싸질 것 같냐면 오래된 발전소가 퇴역을 하면서 버지니아, 펜실베니아, 일리노이 같은 데에서 많이 좀 오래된 발전소들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전기를 약간 경매식으로 이렇게 좀 팔기도 하는데요. 이 경매 가격이요, 일당 한 269.92달러 정도까지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가격이요, 1년 전보다 무려 9배나 높아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찌됐건 약간 좀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 주식에서도요,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에너지 업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발전사, 우리나라 같으면 뭐 SK ENS 같은데,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오너가 직접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주주들이 같이 쉐어를 할 수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렌 에너지 같은 이제 독립 전력 생산자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다 또 상장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고 있고 주가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마 탈렌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비스타스, 이런 비스트라,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전기를 팔 수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수익성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높아질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아마 엑셀론이라는 이런 또 회사가 있는데요, 유틸리티 회사인데, 엑셀론 회사가 최근 실적 발표를 하면서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이루어질 경우 2자릿수 %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펜실베니아, 켄터키, 버지니아를 서비스하는 이런 또 에너지 회사인 PPL 같은 경우에도요, 내년부터 용량 가격,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한 달에 10에서 15달러 정도 더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인상이 되면
저처럼 이렇게 미국에 살고 있는 이런 거주자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산업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산업 전기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기 요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제조 상품들의 최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면 그거를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되면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금리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불경기까지 왔다,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대량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자력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전력 판매 회사들이요,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여름 초에 미국 이런 에너지 기업들, 이런 독립 전력 생산자들 사이에 갈등을 빚은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중심에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AI 기업이잖아요. 빅테크 기업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여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전력이 안정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 미국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조금 더 싸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이런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마존의 기존에 공급했던 전력 공급자들이 이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여러 가지 신경전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는 전기를 공급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기는 어떻게 와야 되죠? 송전선, 배전선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 골 때리는 게요, 이 전기 생산자가 있고 이 운반자가 있고 서비스 다 이렇게 다 민영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걸 다 한국전력공사 한전에서 하기 때문에 감이 없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기를 쓴 거, 그러니까 얼마만큼 쓴 거에 대한 요금, 그 다음에 송전, 배전 요금 다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해준 요금도 다 따로 나옵니다. 골 때립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마존은 또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는 공급받기로 했지만 어찌됐건 송전, 배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송전 시스템, 배전 시스템을 이용해주는 여러 이런 서비스 비용들이 더 추가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접한 이런 전력 회사들과 갈등이 빚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에너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송배전에 들어간 그만큼 다른 수요자들한테는 또 전기 공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그 고객도 이거를 다 같이 쓰려면 그만큼 전기가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송배전 시스템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추산됐던 비용이 한 1억 4천만 달러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라는 게 안정적으로 대량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이게 미국 같은 이런 다변화된 전력 시스템에서는 송배전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또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사업자들과 굉장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미국 정부에서 막 늘리고 싶어 해도 막 늘릴 수도 없는 이유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 정부에서는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를 웬만하면 다시 좀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찌됐건 뭐 송배전은 뭐 그 다음 일이지만 대량의 전력을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면 할 수 있는 수단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제 또 분산 전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분산 전원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대부분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SMR입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하는 테라파워도 있고요. 또 최근에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지원하는 회사인 오클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SMR 관련 회사이고요. 그 SMR이지만 최근에 여러 이제 뭐 지멘스 에너지 뭐 부품을 사용해서 뭐 하겠다라는 뭐 이런 여러 이런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오클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오픈 AI CEO인 알트만이 회장을 맡고 있고요. 5월에 다른 회사랑 합병을 통해서 이미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주가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아무래도 뭐 테라파워라든지 이렇게 확실한
투자처가 있고 기술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추후에 뭐 상장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오클로라는 회사 한번 봐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미국 내 여러 이런 뭐 기업가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키우고 싶어 한다라는 걸 이제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주민들이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국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미국의 한 리서치 센터가 5월에 실시한 조사가 있습니다. 미국 성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한 56% 정도가 원자력 발전소를 선호한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워낙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좀 위험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보다는 선호도가 조금 낮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한 78% 되고요. 풍력 발전소는 72% 정도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그거보다 한 2%포인트 정도 낮은 56%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정당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지금이 선거의 계절이니까 정당별로 또 이게 나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67%나 선호합니다. 다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49%입니다. 저는 여기 49%도 굉장히 많은 수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이런 미국의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데들은 원자력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서 거의 엄청 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높다. 거의 절반 정도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찬성을 선호한다라는 이제 데이터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공화당은 64, 민주당은 91, 풍력 발전은 56대 88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역시 수소가 그 탄소 배출이 많은 거일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이 덜 좋아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코어마니. 그러니까 이제 석탄 같은 경우는 16%고요. 또 이렇게 가스, 오일 개발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현재 어떤 원자력 발전소들이 좀 계획되고 있을까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대략 한 7개 정도의 이런 발전소들이 있는데요. 아마 미국 같은 경우가 건설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안전 환경 기준을 다 통과했고요, 원자로가.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미 홀텍이라는 회사랑 협력을 해서 원전 해체 경험도 있고, 또 SMR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대기업들이 미국의 에너지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이런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이 건설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좀 진출하는 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번 좀 들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내세워 봤는데요. 이렇게 대략 한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대형 원전 위주고 이제 소형 원전도 몇 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주로 이제 발전 회사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에서 우리가 보다가 여기서 봤던 이 기업 이름과 우리 원자력 관련 회사가 협업을 한다더라. 그러면 미국 시장에도 진출할 기회가 혹시 있는 게 아닐까?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요. 아마 추후에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